전부 다 너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쵸? 네. 다 필요한 게 맞아요, 그죠? 아, 네. 그런데 주변에 뭐 부모님이나 뭐 친척 어른 아는 사람들 보면은 이 네 가지를 다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네. 이상하네.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왜 다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1년을 돌아봤더니 자기가 돈을 가지고 번 돈이 즉 자본소득이 자기 월급보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는 좀 써도 되지 않을까 이제 한다고 그분의 자산이 이제 그때 1억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양 팀장님. 안녕하세요, 명 선생님.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잘 지냈죠? 저는 주말에 아는 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재무 설계를 하고 1억 모으기에 도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같이 하고 싶다고 와, 얘기를 했어요. 정말요? 네. 오, 좋은 현상이네요. 네. 아무래도 혼자서만 하다 보면 동기부여가 힘들 수도 있는데 같은 목표로 실천하는 친구가 있으면 더 좋겠네요. 네. 사실 돈을 모으기 힘든 이유가 바로 비교 심리 때문이거든요. 네. 주변 친구들은 다 여행 가고 명품 사고 하는데 나만 못하면 괜히 소외되는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돈도 더 쓰게 되고. 맞아요. 저는 사실 별로 살 생각이 없는데 친구 따라 이렇게 쇼핑을 갔다가 저도 모르게 따라서 산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돈을 모으는 목표를 같이 가진 친구를 많이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꼭 같이 하셔가지고 다음번에는 그 언니분도 한번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나저나 양 팀장님,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내용 정리를 좀 해보셨나요? 그럼요. 제가 누군데요? 그럼 한번 요약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사회 초년생들은 1억부터 모아야 한다.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제저축. 근데 강제저축을 할 때 적금 말고 투자로 모으는 것이 좋다. 특히 나스닥. 그리고 그 외에도 1,000원짜리 콜라랑 1,500원짜리 콜라가 단순히 500원 차이가 아니라 50% 차이가 난다는 것과 돈을 써버리면은 100% 손해라는 것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네. 완전 100점입니다.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양 네. 팀장님은 진짜 빨리 1억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저도 빨리 2억을 모으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30살 전에 1억을 모았던 고객님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시나요? 그랬었죠?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만난 고객님들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한 3년 전에 겨울쯤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고객 한 분이랑 스터디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서 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네. 집에 가서 피자를 한 판 시켜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피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피자 시켜 먹는 게 되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어제도 먹었는데요? 진짜 이런 또 소비를 하고 오셨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피자를 시켜 먹는 게 뭐 특별한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피자를 한 번도 안 시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3년이나요? 구운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3년 음. 동안 피자를 먹고 싶을 때마다 피자빵을 먹으면서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피자만 안 먹은 게 아니라 치킨이나 뭐 족발 같은 배달 음식을 3년 동안 한 번도 안 먹었대요. 거짓말 같은데요? 그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오늘은 왜 시켜 먹는 거냐, 뭐 특별한 날이냐 이렇게 여쭤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1년을 돌아봤더니 자기가 돈을 가지고 번 돈이 즉 자본소득이 자기 월급보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는 좀 써도 되지 않을까 이제 한다고 그분의 자산이 이제 그때 1억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그분한테 네. 제일 비싼 피자 기프티콘을 선물해 드렸었어요. 대단하다. 근데 월급보다 어떻게 더 많이 벌었죠? 진짜 대단하죠. 네. 근데 진짜 그게 3년 전의 일이었어요. 와. 그분은 근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그분은 지금 저랑 잘 연락하고 잘 이제 지내고 있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간다는데 이제 확실히 제가 그때 말씀드린 어느 정도 써도 자산이 늘어나는 구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몰디브 거기 엄청 비싼 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10억을 벌면 저한테 롤렉스 시계를 하나 사주기로 했었는데
조만간 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지금도 잘 모으고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명 선생님 저도 롤렉스 하나 사드릴 테니까 빨리 10억 만들어주세요. 근데 빨리 하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빨리 하려 그러면 이제 빨리 하려 그러면 무리한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까먹었나 봐요. 그건 아닌데 제가 1억 만들고 싶은 마음 주체를 못했네요. 그렇구나. 그분이 양 팀장님보다 한 7살 정도 많으니까 양 팀장님도 한 7, 8년 후에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더 빨리 할 거고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뭘 배우나요? 좋은 자세예요.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죠.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4대 자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돈들이 필요한지.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안전자산, 네. 그리고 이제 투자자산, 위기대응자산, 노후자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정의는 제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먼저 안전자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거는 뭐냐면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을 때 쓸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로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핸드폰을 새로 사야 되는데 주식을 팔거나 뭐 적금을 해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한마디로 비상금 같은 거 같은데 살다 보면 맞아요. 예상치 못하게 목돈이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비상금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은 투자 자산이에요. 나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려줄 수 있는 공격수 같은 역할을 해줄 친구인데 주식이나 부동산, 뭐 때때로는 채권 같은 것이 해당될 수도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 투자 자산이 꼭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게 제일 많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은 위기 대응 자산인데요. 위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모든 사람한테 오는 위기,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오는 위기가 있고, 네.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IMF 사태라든지 리만 사태, 네. 대공황, 네. 코로나 이런 것들이에요. 네. 보통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을 하거든요. 듣기만 해도 안 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엄청 무섭죠. 네. 이제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는 그 시기에 돈이 필요해질 때가 진짜 무서워요. 비상금으로는 감당하기에는 좀 훨씬 그거보다 큰 돈, 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학자금이 필요하다든지,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픈데 병원비가 크게 필요하다든지 하는 거. 네. 물론 주식을 팔면 뭐 돈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네. 엄청난 손실을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나의 투자 자산을 지키고 싶으면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위기 대응 자산이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확실히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좀 손실이 나지 않는 게 있나요? 있죠. 물론. 그래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달러나 금, 엔화와 같은 자산이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는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네요. 위기가 오면은 달러나 금이 오른다는 건 뉴스에서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죠. 뭐 아직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한다 이런 건 아닌데 네. 꼭 그렇다기보다는 앞으로 먼 미래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아주 가지고 있지 않는 것보다는 네. 본인 자산의 크기에 따라서 자산의 한 5% 내외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까지 하려면은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정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정말요? 네. 위기는 다 같이 모두에게 오면 그나마 나은데 네. 정말 불행한 거는 나한테만 오는 위기예요. 음. 바로 상해와 질병의 위험인데 네. 아프거나 다쳐가지고 돈이 깨지면 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쵸. 돈까지 깨지니까 더 슬프고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을 잘 들어놔야 돼요. 사실 순서로 따지면 이게 제일 먼저예요. 재테크를 축구에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 보험은 최종 수비나 골키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사실 뭐 손흥민이나 메시 같이 아무리 공격수가 뛰어나도 골을 넣기는 힘들거든요. 그쵸. 근데 너무 쉽게 골을 먹으면 정말 힘 빠진단 말이에요. 네. 돈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를 해도 수익을 막 무한정 늘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프고 다쳐가지고 병원비로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깨지면 진짜 허탈하고 아깝거든요. 맞아요. 저는 사실 어리고 아직까지 아픈 데가 없어서 그런 생각을 잘 해본 적이 없는데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벌고 제가 이렇게 공부해서 모아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병원비로 다 나가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사회초년생들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해요. 음. 자기가 아직 어리고 건강하니까 영원히 안 아플 줄 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양 팀장님, 네. 인생에서 오늘이 제일 젊고 건강한 날이에요. 내일부터 조금씩 늙는다고. 아, 명수 선생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양 팀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저도 좀 있으면 40살이에요. 그러시구나. 아무튼 저도 양 팀장님 같은 나이가 있었는데 네. 그때 진짜 건강했고 아플 걱정을 안 했거든요. 저는 30살 때까지 실비보험도 하나도 없이 살았어요. 진짜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 아찔하죠. 그니까요.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어요? 저는 실비도 있고 그래도 다른 보험은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보험 잘 가입해 주셨나요? 아, 그럼요. 지금은 아파도 절대 뭐 주식을 팔거나 할 걱정이 없어요. 실비부터 암보험 뭐 등등 뭐 다 잘 준비해 놨죠. 명수 선생님 어떤 보험을 가지고 계시 참 궁금하네요. 좋아요. 오케이. 제가 그러면 다음에 보험 부분 설명을 드릴 때 네. 양 팀장님 보험도 분석을 해주고 네. 제 보험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네요. 노후자산. 네, 노후자산 남았네요, 그죠? 네. 자, 참 슬프지만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고 늙게 됩니다. 네.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네. 그때 진짜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 근데 현금 흐름이 뭔가요? 그러니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말하는 거죠. 뭐 연금 같은 거. 연금. 실제로 은퇴 시기가 되신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열심히 돈만 모았지 은퇴하고 나서 매달 받을 수 있는 게 국민연금밖에 없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모아놓은 돈이 꽤 있어도 은퇴하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안 그래도 요즘에 어르신분들이 보이스피싱 같은 걸 당해가지고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뉴스 좀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 진짜 안타깝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돈을 열심히 버는 나이에 미리 노후 준비를 해놔야 돼요. 연금도 연금저축, 뭐 연금보험, 네. IRP 좀 네. 다양한 종류가 있고 네. 꼭 연금이 아니라도 네. 주식의 배당금이나 네. 부동산 임대 수익 같은 것도 노후의 소득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그럼 지금부터 연금저축, 연금보험 많이 들어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가입해야 되나요? 벌써부터 마음이 좀 급하시죠? 네. 이것도 제가 노후자산 부분을 설명드릴 때 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에 다 알아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렇죠. 양 팀장님, 그런데 양 팀장님이 보기에 이 네 가지 네. 안전자산, 투자자산, 위기대응자산, 노후자산 이 네 개 중에서 단 한 개라도 필요 없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전부 다 너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쵸? 네. 다 필요한 게 맞아요, 그죠? 네. 그런데 주변에 뭐 부모님이나 뭐 친척 어른 아는 사람들 보면은 이 네 가지를 다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네. 이상하네.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왜 다 없는 것 같죠?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없는 것 같죠, 이게. 네.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네 개의 4대 자산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무턱대고 돈을 아끼고 모으기만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자금의 용도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 꽤 많이 생겼어. 네. 여유 자금이 생겼어. 목돈이 있어. 그러면 차부터 바꾸고 네. 뭐 인테리어 새로 하고 네.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고 네. 그러면서 본인의 위기 대응 자산이나 노후 자산이 없어지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재무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네요. 저는 그냥 지난번에 배운 대로 열심히 벌고 안 쓰고 강제저축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긴 해요. 적금을 하더라도 통장별로 목적을 따로 해서 해야 한다고. 여행이면 여행, 청약이면 청약, 결혼자금이면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제 그거의 심화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음. 목적을 명확히 할수록 그 목적이 아니면 잘 안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럼 저한테 짜주신 재무설계 포트폴리오 안에는 저 4가지 자산이 다 들어있는 건가요? 아, 당연하죠. 어.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었기 때문에 양 팀장님한테는 가장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으로 짜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걱정해 다행이네요. 근데 최신 버전이긴 한데 제가 마루타인 거잖아요. 뭐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은 사회초년생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아니라도 우리가 자산을 설계하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4대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자산을 모두 잘 설계해서 모아가고 계신가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예? 네, 마루타긴 하지만 네. 앞선 마루타들도 절대 실패 사례가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좀 더 보완해서 정확성을 높인 효율성을 높인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이죠. 어쨌든 그 피자빵을 드셨던 고객분도 결혼도 하고 신혼여행으로 몰디브도 간다고 하니까 부럽네요. 그리고 저학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하니까 저도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제가 양 팀장님께 설계해준 포트폴리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양 팀장님이 자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미흡한지를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위고 위드를 검색하셔서 명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진짜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위고 위드 해요. 안녕.